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로써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9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 이게 나라냐? 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조차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입법부인 국회 그리고 제1야당인 수장을 향해 검찰이 또 한 번 소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조차 무시하는 대한민국의 검찰에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해준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다 갖다면 무정부 상태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정신조차 부정하며 이념을 내세우고 국민을 교란하고 선동하며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들을 통치하고 포갑으로 발 아래 두려고 하지 말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온전한 정부로서의 개각을 요청합니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대통령, 정부, 여당에게 임시로 준 권한을 다시 끌어내리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와 권한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존재합니다. 야당 대표의 단식으로 대국민 한쟁을 선언한 가운데 현재까지 계속 정쟁으로 이용하는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님들께 정신을 차리시기 바란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을 대리해서 입법부로 앉아 국민의 권리와 국가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입니다. 만일 이를 등일시하고 계속해서 본인들의 사익을 위한 정치만을 한다면 국민들은 의원들조차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회의장을 포함한 다선 의원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정부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위해서 목소리를 진심으로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장 열심히 투쟁의 현장에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국민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재갈을 물려도 할 말은 하겠다. 네, 우리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1조 8천억짜리 국책 사업입니다. 멋대로 종점을 바꾸더니 그게 들통나니까 멋대로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가장 큰 이유가 양평 국민들의 강력하고 간절한 요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고속도로 종점 양평 국민들이 어느 한순간 한마디라도 바꿔달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있다면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국민들을 두 편으로 갈라치기 하지 말고 양평 공무원들 그리고 양평 군수 앞세워서 여론조작, 여론몰이 하지 말고 국토부 장관 뒤에 숨어서 이렇게 괴담 유포하고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답하십시오. 고속도로 종점 왜 바꿨습니까? 정말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많은 민주 시민분들 그리고 국민분들이 이 시대에 그래도 살아있는 정치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양평 가짜이세요? 고속도로 네. 비리 의혹에 정말 밝히기 위해서 진실을 실체가 무엇이냐 누가 책임자냐 네.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양평군의회 전 양평군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아직 이거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현재로는 이제 직을 상실했고요. 네. 소송에서 되찾아야죠. 네.
네, 양평군 전 의원이신 네. 우리 여현정 의원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9월 1일자로 제명 조치를 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의 다수당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폭거로 제명 조치를 당했고요. 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징계무효 네. 소송 함께 진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되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네.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경기도 양평군 의회가 지난 1일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여영정 군 의원님을 제명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앞서 군청 공무원과 나눈 대화의 녹취의 파일을 유출했다 해서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네. 들면서 군의원 네. 제명을 했습니다. 양평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된 네. 이야기인지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양평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사실상은 이 제명이라는 조치를 하는 사유가 그 의원의 고유 업무인 공무원의 업무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당사자 녹음을 한 거고요. 네. 이게 이제 공익적 차원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불거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언론사에 공익 제보한 겁니다. 징계 사유가 그거였고요. 네. 근데 이제 전국 어디에도 이런 사유로 제명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다수당 의원들이 민주주의를 잘못 곡해하고 다수가 결정하면 민주주의라고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저랑 같이 징계를 받은 저희 민주당 또 소속 의원이 있습니다. 네. 저는 녹음을 하고 언론사에 제보를 한 행위라도 있었지만 그 의원님은 저랑 동석했다라는 이유가 징계 사유의 전부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또 이렇게까지 해서 재갈을 물리고 발목을 잡고 진상규명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이 이제 다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명을 계기로 사실은 다시금 이 고속도로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다시 조금씩 여론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셨는데 양평군 의회는 현재 지금 의석수가 네. 어떻게 비율이 작용하고 있나요? 총 7명 중에 5명이 국민의힘당이고 2명만 민주당입니다. 이제 1명 남은 거죠. 네. 정말 양평군 지금 현재 군수도 전진선 네. 군수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이죠. 네. 이게 정부 여당이라는 이유로 정치 보복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좀 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상 소수 야당 초선 기초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보수세가 짙은 양평에서 네.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면서 싸우기가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되고 지금 1년 2개월 만에 제명이 됐는데요. 그 1년 2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아왔어요. 이 문제가 있기 전부터도 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양평이라고 해서 권력을 영원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이런 부정부패, 비리들을 계속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바로잡는 투쟁을 지역에서 같이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정치 보복이자 폭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말 이제는 행정부로서의 권한을 최대치로 쓰면서 사법부의 판단, 재판의 결과조차 무시하고 입법부인 국회, 제1야당의 대표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달라 라면서 무기한 단식을 들어갔음에도 국무총리조차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치 상황 대한민국에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일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좀 어떻게 네. 보세요, 의원님?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로 9일차
단식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저도 지난 월요일에 5일째 되는 날에 만나 뵀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당당하시고 또 이 어려운 모습, 힘든 모습 보이지 않으시려 애쓰시는 것 보면서 좀 많이 마음이 짠했고요. 그리고 또 제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 폭거다.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또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는 것이 국민이 좀 제대로 주권자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느 기초부터 뭐 또 어떤 단위든 간에 정치인들이 좀 정치를 제대로 하고 제 역할을 해내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저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한 분노와 또 이 퇴진의 함성, 탄핵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거세고 드높은데 우리 이제 국회에서 조금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들과의 공감 형성이 조금 늦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기초의원이나 지역에서 촛불을 들고 그리고 싸우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 좀 함께하는 정치인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톡터뷰를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가장 놀랐던 점은 박용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바자회를 여는 취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의미가 있는 바자였는데요. 제가 가장 분노한 지점은 박용진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당 대표가 단식 투쟁이 7일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대정부 질문에 들어가서 농성장이 비어있어 동료 의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저는 박용진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단 한 번도 눈길조차 주지 않고 동료 의원들이 무더위에 당대표가 싫더라도 함께하는 정당의 정치인들이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도 않고 지나갑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말하는 민주당의 정치는 무엇이고 지금 박용진 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어딘지 전 공식적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권영세 씨와 주호영 씨가 나와서 지나가는데 농성장 쪽을 쳐다도 보지 않고 지나가더라고요. 국회 앞에 제가 있었습니다. 목격을 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묻고 싶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도대체 동료 의원들이 무더위에 당대표가 대정부 질문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그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동료 의원들조차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은 박용진 의원이 말하는 민주당에서의 정치 무엇입니까? 저 굉장히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놀랐던 것은 지금 네. 국회에 있는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당대표의 단식에 동조는 못하더라도 더 가열차게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결국 국민들도 느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많이 동감하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이렇게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그렇죠. 뭐 전쟁을 선포하고 폭정을 일삼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절에 야당 정치인들, 의원님들의 역할은 가열차게 싸워서 그렇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께서 모든 걸 걸고 지금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뭐 시비를 따지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지금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저는 좀 같이 네. 전쟁을 치러야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은 정치적인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을 떠나서 정말 국민들의 삶의 위기잖아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묻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리고 무정부 상태라는 해시태그조차 네. SNS상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아직도 야당 내에서 본인들의 정당, 소속 정당의 당대표가 싫든 좋든 정말 폭거에 맞서서 대국민 항쟁을 선언한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인간적 도리 아닙니까? 지금 정말 인간적인 도리조차 상실된 정치다라고 네.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의원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양평군 의회 활동도 하셨잖아요. 네.
네, 저희 뭐 지역 사정을 좀 이야기를 드리자고 네. 하면요. 한 번도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딱 한 번 민주당 군수가 당선이 되어서 4년 만에 또다시 정권을 내주었는데요.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좀 많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비롯해서 양평에서는 대통령 부부,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이런 부정부패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양평 네. 특히나 유명했죠. 대선 후보 시절에. 네, 맞습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네, 의혹. 네. 지금 바라보니까 양평 고속도로의 결국 종점의 목적은 공흥지구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소영 의원이 네, 질문을 했습니다. 네, 네. 국토부 장관에게 비슷하다. 이거 네.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업자뿐인데 네. 그 정말 업자 중에서도 최고의 베스트 업자가 바로 윤석열 씨의 장모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는 그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개발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와 이런 개발 비리에는 대명사로 좀 네.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바꿔야 할 이유는 그 종점 인근에, 바뀌는 종점 인근에 대통령 처가 땅이 존재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 보여주신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국민 어느 누구도 종점을 바꿔달라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국토부, 그리고 저희 양평에서는 양평군, 그리고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여론조작, 여론몰이를 하면서 종점 바꾸기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그 종점 인근에 있는 땅은 이미 개발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 공흥지구 개발, 그리고 그 외에 최은순 일가가 가지고 있는 전국의 부동산, 그 부동산 개발 계획 속에 지금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땅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현장을 가보면 개발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혜가 아니다, 라고 야당의 주장하고. 괴담이다라고 네.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사실은 지금 선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선산이 아닌 것은 이 서울의 소리에서 밝혀주셨고요. 그리고 거기는 뭐 산중턱에 있고 수변구역이라 개발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지금 그 국정 질문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밝혀지고 많이 있습니다. 밝혀졌죠.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사실은 그 종점 인근에 있는 큰 두 덩어리 땅 중에 네. 17필지가 모여 있는 땅은 이미 임야에서 11개 필지가 대지와 창고용지, 그리고 도로로 지목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형질을 변경하지 거죠? 않고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토지는 지금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네. 네 필지는 전혀 뭐 토목공사나 그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목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개발 준비가 차근차근 되어 있는 거고요. 양평군에서는 이게 대통령 일가 최은순 가족 땅이라고 하면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까지 허가를 잘 내줄 수 있나? 김성교 전 국회의원도 본인이 시인을 했듯이 그렇죠. 뭐든 할 수 있는 양평의 그 최은순 개발 왕국입니다. 정말 심각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논의가 됐었던 문제다. 그리고 이게 갑작스러운 변경이 아니다. 네. 라는 주장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의 괴담이다, 네. 선동이다. 처음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이 의혹에 대해서 제기가 되자 처음 검토를 하겠다 했습니다. 백지화를 그러니 시켰죠. 그 다음은 급발진하면서 네네. 야당이 기자회견 한 후 자료가 제시되니 음. 백지화를 하겠습니다. 전면 우리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야당이 사과를 하면 다시 재추진하겠다. 네. 라고 했다가 지금은 재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밀어붙이기 하고 있는 상황으로 네.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뭐 야당의 가짜뉴스 괴담 유포라고 하려면 어떤 뚜렷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죠. 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종점 변경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거야말로 괴담입니다. 사실 제가 그 양평군 의원이면서도 네. 종점이 변경된다는 사실은 올해 5월 8일에 국토부에서 전략환경 영향평가 그 항목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공식적으로 그때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럼 네. 양평군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양평군 의회에서도 직접적인 논의가 있어서 전혀 절차를 아니에요. 걸쳐서 네. 진행된 사업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책 사업이고 그렇죠. 고속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양평군에서 뭐 노선 결정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민원이 있거나 양평군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죠. 근데 작년 7월에 국토부가 처음으로 양평군의 관계기관 협의 요청을 하면서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 그때 양평군에서 변경된 종점 변경 노선을 포함해서 3가지 그 안을 올리고요. 그때는 저희는 몰랐습니다. 네. 군에서 조용히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은 5월 8일이고, 그리고 이제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저희가 싸움을 시작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이게 국책 사업이고 양평군 내에서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한 15년을 넘게 네.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예타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랜 동안 네. 가장 좋은 안을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네. 양평 국민들조차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갑작스러운 이런 종점 변경 네.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변경됐는데 훨씬 더 비용 대비 좋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고 네. 훨씬 환경 오염도 줄어든다. 야당의 거짓 선동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강상면으로의 변경, 네. 종점 변경 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종점을 부득이하게 변경하려고 한다고 하면 원래 노선보다 환경성, 경제성 이런 뭐 교통 이용 편익 이런 모든 부분이 더 우월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뭐 BC 분석값도 발표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사실상 비용이 네. 2,895억 원이 증가가 됩니다. 노선이 바뀌면. 더 많이 들어가네요. 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이것도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당연히 국민이 알 권리가 있죠. 국책 그럼요. 사업이어도. 네. 근데 밝히지를 못합니다. 네. 저는 한편으로 궁금합니다. 네. 이 강상면 안으로 종점을 변경한 과정에서의 업체 선정 또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네.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의원님?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드리자면 경제성 부분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어쨌든 국토부가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 제시가 없습니다. 사실상 예비 타당성을 통과할 때 일정 정도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때 원한 노선은 검증을 한번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타를 통과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구실을 가지고 나와도 종점 변경의 명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양평 군민들이 요구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평 군민들은 종점이 바뀌어서 발표되기 전까지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모르니까요.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주민 의견이다라는 네. 것도 거짓말이고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는 건 당연히 고맙죠. 그렇다고 하면 양평군 주민의 의견은 IC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점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IC 설치 이게 중요합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국토부도 그렇고 양평군도 그렇고 IC를 설치하기 위해서 종점을 바꾼다라고 주장을 해오거든요. 네,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IC를 설치하기 위해서 강상면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IC를 설치하고도 종점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안이 이미 국토부가 작년 11월에 작성한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감추고 종점을 바꿔야 하는 사명감 때문에 지금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그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에서 찾아낸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예타 보완안이라고 해서요. 예타 노선에 양평 군민들의 민원 사항 2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검토 일환이라는 것을 국토부가 그렸었어요. 용역사를 통해서 이미. 근데 그건 숨겼죠.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노선이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순간 IC를 설치하기 위해서 종점을 바꿔야 한다라는 논리는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숨겼었던 걸 이제 저희 밝혀내서 공론화를 좀 시켰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주장을 또 하면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현재 주장하는 바는 양평 국민들이 최근에 그 군에서 관제 데모도 하고 네.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민주당사 항의 방문도 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서명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네. 서명을 받은 것은 IC를 포함하는 고속도로 재추진이라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점을 원안을 희망하든 변경안을 희망하든 많은 분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6만 명 정도. 근데 그것을 국토부에 제출할 때 양평군 변경안을 요청하는 주민의 의지다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양평군 고속도로가 백지화가 될 것 같아 불안했던 군민들은 당연히 재추진에 동의를 하다. 그럼요. 라는 네. 의미에서 서명을 했겠네요. 그쵸.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결국에는 양평 군민들조차 속여서 받은 동의서네요. 그렇죠. 뭐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된 것이 가장 마지막에 발표된 여론은 원안을 지지하는 그 의견이 0.7%가 앞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평 국민들은 종점 이야기를 숨기고 고속도로 재추진이라는 서명지에 서명을 할 때는 원안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적어도 절반은 됐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좀 기만적인 행위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가 이 서명을 변경안을 지지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안으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저희도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말 얘기하신 대로 이제는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시고 계십니다. 최전선에서 네. 지금 앞장서고 계시는데 실제로 양평군에서 이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양평군 의회 회의가 있었나요? 좀? 네. 그러니까 이 의혹이 불거지고 저는 계속해서 담당 공무원들한테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은 거고요. 그 공무원하고 업무 보고를 받고 네. 녹음을 한 것도 사실은 백지화가 발표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이제 이 진실을 좀 캐내기 위해서 그리고 양평군과 국토부 간에 오갔던 교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활동을 했었고요. 백지화가 발표되고 나서는 이제 여당 야당 공동으로 백지화 철회 결의를 하자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의문을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의 가짜뉴스 유포로 백지화가 됐다라고 작성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수정해달라. 우리가 서로 각자 책임 떠넘기기 하지 말고 백지화를 우선 처리하고 보자.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협의를 요청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의 목소리는 전혀 의회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막치고 장외로 나왔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 여현정 의원님도 단식 농성을 하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꽤 제가 오랜 시간. 9일 했습니다. 네. 오늘이 또 우리 이재명 대표님 9일째인데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렇게까지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네. 지자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맞습니다. 정치입니다.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의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도 표명할 수 없었고 국민의힘 의장이 저희가 어떤 결의안을 올려도 심지어 5분 발언까지도 사전 검열하려고 하고 막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반대 결의문을 발의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의회 내에서 발의를 아니요, 하셨나요? 민주당 의원 둘이서 발의를 했는데요. 동의를 네. 안 하니까요. 네. 발의를 했는데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 거부해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는 거의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의견,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 주를 이룬다 해도 해도 소수의 너무합니다. 의견 예. 또한 계제가 되어야 된 것이 민주주의 네.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바잖아요. 이 정도로 상정까지 검열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정치 폭력입니다. 네. 국민들과 국민뿐만 아니라 군민에게도 알려질 수조차 없는 상황을 이미 네. 만들어 버리네요. 그러니까 알려서는 안 될 일들을 자행해 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뭔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두려운 상황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명이 되는 과정에서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고요, 의원들이. 윤리위원회를 열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걸 엽니다. 네. 그래서 자문을 듣고 거기서 권고하는 사항을 좀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근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그 기각 의견도 있었고, 네. 만약에 징계를 준다고 하면 주더라도 경고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제명 처리를 한 거죠.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양평군의회가 징계를 주기 전에는 네. 윤리자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열어야 됩니다.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그 의견에 대해서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당연히 그렇게 듣고 나서 이 의견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했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저희가 추천한 분이 2분 들어가 계셨었거든요. 국민의힘이 추천한 분이 3분. 그런 구성에서도 징계를 내린다고 하면 경고 정도가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결과는 결국 다수 의석을 가진 음,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서 그리고 네. 그 의장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건 국민들이 좀 더 아시고 관심을 함께 가져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야당을 무시하는 대한민국의 여의도 국회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이 닮았습니다. 네. 네, 교육받고 오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무섭습니다. 어떻게 21세기 민주주의 우리가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네.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음, 양평 군내 좀 국민들은 네. 이번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국민들이 인지는 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은 양평군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제 초기에는 계속 이야기 드렸듯이 양평군이 국토부 안을 양평군 안으로 채택하고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그 고속도로 추진 TF에 포함시켜서 공무원들이 네, 앞장서서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서명운동이나 설명회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마을 이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또 이제 기득권 토 세력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평군 내에서는 이 변경안을 지지하는 게 지배적 여론이구나 라는 좀 왜곡된 그런 여론이 형성돼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보이는 네. 진실만을 비춰주기 때문에 네, 알아야 맞습니다. 되는 진실은 가리고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들에게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진실만 그렇죠. 전달을 합니다. 네, 네.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또 국민들에게 숨겨야 할 얘기들은 철저하게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오해를 했거나 또 충분히 알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속도로 관련해서 양평 국민들을 대상으로 3번의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최근 2번의 여론조사에서는 원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0.6%, 0.7% 사실은 앞섰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은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 문제는 물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국민들에게 이익이고 더 효과적이고 타당한가라는 것들은 당연히 검증을 해야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검증 과정은 이미 거쳤다. 그래서 노선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검증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왜 바꾸려고 했는가예요. 잘 맞습니다. 나가는 사업을. 가장 그래서- 간단한 물음의 답입니다. 네. 왜 갑자기 종점을 왜 변경했냐? 맞습니다. 국토부 장관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합니다. 국토부 장관도 못하고 양평군에서 변경안을 밀어붙이는 어느 누구도 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으로 작전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군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네.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이 방송을 조금 많이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갈을 물리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이후에 더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예, 계속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진실을 밝혀야죠. 이것은 네.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네, 참 신기한 것이 정말 공교롭게도 네. 종점에 그렇게 많은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이 존재할 네. 거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양평군 관계자들은 알았죠. 알았고 지금 밝혀진 것만도 그 종점 일대만 20필지가 넘습니다. 종점 그러니까 차명- 강상면 인근이죠. 강상면 병산리만. 아, 네, 거기에 뭐 교평리 뭐 이런 인근까지 합치면 그리고 양평읍까지 합치면 35필지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네. 차명 의혹이 있는 곳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거고요. 축구장 5개 규모입니다. 아, 이 정도,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의원님. 네, 고속도로가 생기면 그 네.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오르나요? 그건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양서면 고속도로가 이제 예타를 통과하기 전부터도 양서면 일대에 부동산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강상면 종점 얘기가 나오자 강상면에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다 걷어들였어요. 나중에 더 많이 오를 때 팔겠다. 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그 병산리 종점 인근에 있는 김건희 일가의 땅은 지금 56배가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고속도로가 만약 개발되고 지금 네. 변경한 대로 추진된다면 결국 이 모든 이익이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가죠. 사적으로 네.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초유의 부동산 게이트입니다.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공교롭게도 시점 부인 송파에는 최은순, 장모 최은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종점 부인 강상면 병산리에는 또 이제 20필지나 있는 부동산이 대통령 있죠. 부부의 네. 명의로 된 땅이 있고 그렇게 또 되면 차명도 집에서 있고. 네. 그렇죠. 집에서 출발해서 25분 30분이면 그 무엇이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뭐 리조트 얘기도 있고 뭐 휴게소 얘기도 있고 그 제2의 공흥지구 얘기도 있는데 무엇이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왕국에 손쉽게 다다르면서 부동산 이익을 취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갑작스러운 네. 용역 업체가 설정이 됐습니다. 선정됐습니다. 이 용역 업체에 대한 부분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 네. 용역 업체의 대표라고 네. 불리는 분이 음. 지금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네. 도공 출신의 전관이다. 네네. 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이 질문하면서 밝혀낸 바로는 한 70여 명에 달하는 정관들이 도공의 정관들이 용역사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고요. 용역사가 중간에 그 좀 동해종합건설이 합류를 하면서 뭔가 좀 작용이 있었다라는 의심은 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준호 의원이 원희룡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밝혀낸 것이 처음에는 이제 양평군의 요구였다, 지자체 네, 요구였다라고 그렇죠. 하다가 사실상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6일 만에 이 2조 원에 달하는 국책 사업에 고속도로 노선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자 용역사에서 그렸다. 인수위 시절, 그렇죠. 인수위 시절부터 용역사가 이제 결합을 해서 60일도 안 되는 기간 만에 또 노선을 그려왔다라고 주장을 해왔다가 최근에 이제 한준호 의원 질의에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의 지시였다라는 걸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요. 용역사에서는 사실은 이제 기술적인 검토나 타당한 노선을 그려본 적이 있더라고요. 검토 일환이라고 얘기 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국토부는 그 검토 일환을 묻어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종점이 변경하는 전체 노선의 55%가 바뀝니다. 그리고 양평군 구간은 100%가 바뀝니다. 이런 사례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고속도로 사업은 전혀 새로운 사업이죠. 그리고 다시 저는 전면 재검토돼야 되는. 궁금한 사안이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수건 사업이 15년 동안 네. 타당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고민해서 내린 것이 네, 양서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데 갑자기 용역업체 측정해서 50일 만에 이렇게 네.
종점이 변경되는 게 한편으로는 아 그래 빠르게 조사하면 가능하겠다 빠르게 네. 정말 급하게 빠르게 조사해서 뭐 정말 양평군을 다 알고 있는 도로 전문가들 그리고 환경 전문가들이 다 붙어서 했다면 이해하겠다. 근데 15년을 준비한 양서면 종점안을 50일 만에 용역업체가 다 측정을 해서 그 모든 거리와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 대비 환경에서 나오는 것들 다 측정해서 정말 강상면 안으로 변경했다 쳐도 네. 이 과정을 또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이 현재 밝혀졌나요? 네,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거고요. 사실 2008년부터 이 고속도로 이야기는 뭐 민자 사업부터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한 번도 양서면 종점이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간 그 KDI에서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경제성 평가하고 분석하고 내놓은 대안이 그 예타안입니다. 네. 그거를 뒤집으려면 그 예타안이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거나 국민들이 뭐 거의 폭동 수준으로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 고속도로 문제를 파고들고 집요하게 지금 계속 진실을 밝혀라. 최은순 부동산 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드러나는 사실은 이 고속도로를 둘러싼 그리고 김건희 일가 땅을 둘러싼 특혜를 주기 위한 작업과 농단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렇죠. 이런 고민이 좀 들거든요. 이 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 인수인 시절에 단순히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예. 준비를 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소영 의원이 그 이번에 질문을 한 내용 중에 2010년에 김성교 그 군수 후보 시절에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 후보 때 그 강상하이 씨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미 네. 김선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 국토부에서 정말 원희룡 장관이 아 나는 정말 몰랐지만 강상면으로 가는 게 너무 좋았다. 네. 그래서 결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결국엔 이 강상면으로 된 종점안 네. 원희룡 장관의 단독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종점 인근에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 일가 땅이 없었다고 해도 이 종점은 바뀔 이유가 없는 노선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2,895억 원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왜곡된 불공정한 교통량 분석을 해야 할 정도로 그 경제성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BC 분석이. BC 분석 중요하죠. 네. 이 BC 분석에 대한 부분도 원희룡 장관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강상면 안으로 되는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것 밝히지 못하죠. 그러니까 BC 분석조차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해봤는데 예타안보다 훨씬 낮은 값이 나왔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길이가 2.2km가 늘어납니다. 더 길어지네요. 더 길어지죠. 2.2km가 늘어나고 교량이나 터널이 증가하고 비용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2,895억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상식적이지 않게 물가 보정을 하더라고요. 자료를 봤더니 그러니까 물가 보정을 해서 비용이 한 800억 가량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줄여놨지만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국책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변경할 때마다 물가를 보정해서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겠죠. 네. 물가를 보정해서 네. 국책 사업을 측정하고 특히나 도로에 관한 문제를 네. 예산을 그렇게 급격히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많이 양보해도 2,895억, 3천억 가량이 증가되는 사업이고요. 환경성 평가 자체는 신뢰할 수가 없는 게요.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을 할 때 대상지 자체가 강상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서면도 같이 좀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서 다시 평가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강상면만 두고 평가를 진행했고
예타 때 평가했던 내용을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천준호 의원이 밝힌 교통량 분석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지 네. 않습니까? 교통량 분석을 하는 기준이 국가 데이터베이스,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라는 건데 기준 시기가 달랐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교통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 영향권 설정이 예타안에 비해서 변경안이 29개인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예타안의 경우에는 그 직접 영향권이 경기도, 하남, 광주, 양평 이렇게 네. 세 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안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때에는 이 세 개의 경기도, 양평, 하남, 광주를 포함해서 서울, 강동, 강남, 송파 이렇게 네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당연히 없어요. 다른 결과가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진짜 저는 좀 답답합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변경안에 우월성을 좀 증명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도 증명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네. 가장 간단한 문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어떻게 했냐, 환경 평가에 대한 조사 네. 어떻게 했는지 그냥 깔끔하게 사실 공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네네. 정쟁으로 저는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정부와 여당이다 네. 라고 보여집니다. 음. 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네. 종점을 변경하는 이유는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밖에 없고 그 이해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유의 부동산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이걸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거는 탄핵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것에 가장 중요한 대답은 대통령이 해야 된다. 우리 대통령이 해야죠. 여현정 의원님께서도 네. 발언을 하셨잖아요. 네, 대통령이 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이 답해야죠. 예. 그렇죠. 아니, 맞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간단한 논리입니다. 네. 땅 주인이 답해야죠. 네, 땅 주인이 답해야죠. 네. 이게 어려운 논리로 계속 왜 대통령실에서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네. 할 일이 아니고 아니죠. 땅 대통령 주인이 부부가 네. 일가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땅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이 싸우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저렇게 국토부 뒤에 숨고 양평군을 내세워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답해야죠. 땅 주인이. 맞습니다. 땅을 내놓든지. 그렇죠. 아니면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부를 하든지 양평군의 기부를 전부 다 하든지 전원. 네. 그런데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침묵을 시키고 있죠. 지금 모든 사안에서 그렇습니다. 네. 어, 선택적 침묵이죠. 네. 불리한 건 입을 닫아버리는. 네. 진짜 정말 비겁한 대통령이다. 어쩜 이렇게 비겁하게 정치를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생이 국민은 안중에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국민에게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쳤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이 살려면 결단을 내려야 된다. 대답하시고, 네, 국민의 요구에 좀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물음에 답변조차 못하는 대통령 비겁합니다. 본인이 선택적으로 갈라치기, 반공, 공산주의 세력에는 굉장히 앞장서지만 그렇죠. 국민들이 물음에는 언제나 뒤로 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을 반국가 세력, 네, 공산주의 세력으로 만들 겁니까? 저는 저는 너무 좀 두렵기도 하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되는 의혹 그리고 밝혀져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재갈을 물려도 끝까지 가겠다라고 연정 부장님 각오를 다지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네. 꼭 밝히고 싶으신 진실 네. 그리고 또 각오 한마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너무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누가, 왜, 누구를 위해서 종점을 바꾸려고 했느냐. 대통령이 답 안 하겠죠. 저희가 찾아내야죠. 저희가 찾아내야 되고 국정조사 특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께서 지금 모든 걸 걸고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원외 지역위원회 이제 저희 양평에서 시작했지만 원외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산에서는 14개 지역위원회인가 모두가 다 이제 결의를 했다고 하던데요.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 뭐 이천, 뭐 홍천, 제천 뭐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천막 농성과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고요. 이제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가열차게 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당연히 항쟁의 거리로 나올 것입니다. 촛불을 들고 지금 이미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포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곳에서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저는 좀 고민하고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논쟁하고 토론하고 누가 옳으네 그르네 할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거리로 나와야 하고 투쟁하고 실천하고 행동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 정치 왜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한 10년 정도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했었고요.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쌈꾼, 쌈딱 뭐 이런 별명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운동으로, 시민운동으로는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에게도 권한이 필요하다. 좀 착한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고민을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경력은 짧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지역에서 좀 공격도 많이 당했고, 그 내부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이 좀 미워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요. 저는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운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는.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국민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싸우는 거, 그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지 몰랐습니다. 내부에 들어오시니까 더 힘드시죠? 네. 사실 이재명 당대표도 9.1차 단식 중이고 네. 또 여현정 의원도 9.1차 단식을 네. 하셨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처음 대국민 항쟁 단식 투쟁을 시작할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네. 이것밖에 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정말 현장에서 느끼시는 정치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서라도 찾고 싶었던 진실은 국민들의 생존입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그것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의회 내에서, 지역에서 그냥 일상을 살아서는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저희 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님과 당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막을 쳤고, 이 천막은 지지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하소연을 할 수 있고 찾아와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거점으로 작용을 했고요. 외부의 여론을 확산시키면서 지지세를 좀 늘려나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의 심경을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천막이 흉물스럽다라고 하는 국민의힘과 일부 저희 당에 계시는 분들께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싸우실 건가? 그리고 당신들이 기회가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싸웠었는가?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과거의 관계가 어쨌든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한 목소리를 내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속 시원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나와 조금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바와 다르더라도 한 정당에서 네. 우리는 같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미래의 가치를 함께 논의하는 정치인이잖아요. 네네.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현정 의원님 보면서 좀 많은 힘을 얻습니다. 아유, 네, 정치의 고맙습니다. 역할은 결국 네. 국민의 삶을 얼만큼 잘 대변해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느냐잖아요. 네. 여현정 네. 의원님께 정치란 무엇이세요? 나에게 어. 정치란? 나에게 정치란 생각을 안 하고 온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저는 그 기득권 토호 세력하고 맞짱 뜨겠다라는 각오로 정치를 시작했고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 그 자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를 어떤 특정 집단이 소유하고 장악하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정치를 혐오의 대상, 그렇죠. 그리고 기피의 대상 또는 남의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는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된다.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정치이기 때문에 국민이 정치를 하고 저는 정치인은 그렇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회 개혁을 위한 운동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제가 정말 추구하는 바이자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반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네, 저는 국민들 중에 정치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외치시는 분들 있지만 결국 정치의 주체가 국민이 되지 않으면요. 네. 그 국민이 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사적으로 이용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이 정치를 한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 국민이 준 권한을 대신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죠. 그리고 그럼요. 실행해야죠. 네. 아, 정말 속 시원합니다. 오늘 간만에 그래요? 네. 아, 네. 좀 제가 원했던 네. 사회를 바라보고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책임과 네. 역할, 이 시대에서의 꼭 필요한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네. 시민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우리 네. 여현정 의원님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2달 좀 넘게 이 고속도로 진상규명,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여현정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여현정 지우기에 들어가고 제거하려고 해도 제가 되게 깡다구가 있어가지고 네. 무너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슈가 묻히지 않게 물론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막아내야 하고요. 그리고 역사 왜곡 막아내야 하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짐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일 많지만 이 고속도로의 문제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체를 좀 드러내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증명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묻히지 않고 저희가 계속 전면에서 싸워 나갈 수 있게 많이 지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땅도 또 우리 모두의 바다도 다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가져야 할 자세는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이익 따위는 바라보지 않는 정부 여당에게 맞서서 국민을 위해서 책임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 중에 최근 들어 사진으로 좀 나와 있죠.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 9월 6일이었죠.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지난 정부 그리고 민주정부에서 큰 어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최소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다. 이게 나라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말하는 국민은 누구입니까? 이낙연 전 총리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사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가 이틀 전이었죠. 신지식인 모임을 열면서 강연회를 열어서 술자리가 있는 자리에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최소한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전 정부의 총리로서 이제는 정말 민주주의 파괴가 되는 이 시점에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 국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치와 사적 이익을 따지지 말고 정말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국민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폭거에 맞서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절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국민들의 삶이 파탄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고 헌법 자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야당, 정치인,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할 자신이 없다면 저는 정계를 은퇴하시는 것이 결국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현정 의원님 네.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 지치시는데 우리 지치지 말고 네. 우리 여현정 의원님도 계속 싸우시고 네. 저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 지치지 않고 즐기며 싸우는 우리 이렇게 좋으신 열심히 싸워주시는 의원님들 또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분들 격려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 정말 중심을 잡고 국민이 주권자로서 이 세상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라는 말로 오늘 톡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